자, 다음 시간에 할게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앞에서 2차 부등식 배웠었지. 근데 앞에서 2차 부등식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그래프를 보고 나서 문제를 풀었었어. 그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뭐냐면 2차 부등식 나왔을 때 이제 공식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번. x 빼기 1에다가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클 때, 이때 하나 이걸 공부를 할 거고, 두 번째는 x 빼기 1에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눠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자, 우리 앞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이거 그래프를 가지고 풀었었지? 는 y로 잡았을 때 x 절편이 뭐하고 뭐가 나와? 1하고 3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1번 문제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y의 값이 뭐보다 큰 거? 0보다 크게 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y 값이 0보다 크니까 어디 나오겠어? 그렇지.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하겠지? 이 부분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을 쓰면 되는 거지. 어떻게 나오겠어? 3보다 크던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3보다 크던지 또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 이제 이 똑같은 그래프잖아. 이걸 또 y로 잡았을 때 y값이 0보다 작게 되는 그러한 x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될까? 0보다 작은 거? 그렇지.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뭘 구하면 되겠어? 우리가 x값의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면 된다? 1과 3 사이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종합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 공식화 시킬 건데 뭘 할 거냐?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부등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외워두면 좋냐면 큰 작작으로 하나 외워두자 그 말이야. 큰 작작.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두 수 사이에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 두 수 사이에 있다. 요걸 이제 외워놔야 되거든, 얘들아. 그래서 큰 작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큰 수보다는 크고 봐봐. 큰 수보다는 크고 x가 작은 수보다는 작다. 작은 수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있지? 작잖아. 더 3하고 1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큰 수보다는 크고 작은 수보다는 작다 해서 큰 작작 그렇게 하나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이때 큰 수하고 작은 수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 는 0. 다시 말하면 2차 방정식이 하나 해가 되는 거야. 해. 그렇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면 되고 이때 두 수 사이에 있다 그랬는데 이 두 수가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더라. 이제 우리는 그래프 그리면서 할 필요가 없고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 공식화 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돼. 0보다 크면 큰 작작, 0보다 작으면 두 수 사이에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을 할 게 하나가 있는데 뭘 유념을 해야 되냐? 요 공식은 2차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만 쓸 수가 있는 거야. 최고차의 계수가 뭐일 때만 쓸 수가 있다고? 양수일 때만 쓸 수가 있다. 요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음수일 때는 최고차 계수가 음수가 되잖아? 그럼 뭐가 되냐? 위에 공식이 바뀌어. 공식 반대다. 근데 여기까지 굳이 우리가 외우지는 말자. 그냥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가 될 때 뭘 쓸 수 있다? 큰 작작. 0보다 크면 큰 수보단 크고 작은 수보단 작다. 그런 뜻이고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 두 수 사이에 있다. 결국은 그럼 2차 부등식을 풀려고 하면 이것도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인수분해라는 걸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요것만 기억하고 들어가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그래서 요거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그리고 밑에 문제 있지, 이거. 선생님, 이 밑에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하고 고3 때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건 선생님 뒤에서 한번 더 다시 정리를 할 테니까 요건 놔두고 일단은 요것만 먼저 2차 부등식 풀이법 요것만 먼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자. 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데 답이 어떻게 나왔어? 두 수 사이에 있어 버리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이상하다 느껴야 되겠지. 우리가 원래 0보다 크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해가 큰 작작으로 나온다 있었지? 큰 작작.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됐냐? 두 수 사이에 있어 버린다라는 거지. 이렇게 답이. 그 말의 의미는 이 최고차의 계수 A가 뭐가 되냐면 양수가 아니라 음수다라는 걸 일단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는데 요걸 부등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방정식으로 하나 해석해보자. 일단 여기서 A가 음수란 걸 알고 가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과 0보다 크면 큰 작작으로 나와야 되는데 두 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뭐가 된다.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다라는 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풀 거냐면 선생님 이거를 방정식 풀이법으로 갖고 와서 풀 거야. 는 0으로 잡았을 때 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것은 해가 뭐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어? 마이너스 3과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따라서 근각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1이 될 거고, 그죠?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두근의 곱이잖아. 마이너스 10이란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B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A고 C는 마이너스 12A란 걸 알 수가 있겠죠? 요것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지. AX의 제곱에다가 B에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하니까 AX 나오면 되고 C에다가 마이너스 12A. 이게 0보다 크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냐? A로 나눠주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지금 뭐라 했죠, 여기서? A가 음수라는 조건을 여기서 잡고 갔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A로 나눠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뀌어야 되겠지?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지, 부등식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요거의 답을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0보다 작다. 그렇지. 답은 뭐가 나와? 두 수 사이에 있다라고 배웠죠,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최종적인 답을 쓰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 x는 마이너스 4하고 어디 사이에 들어간다? 3 사이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답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일단 유념할 것은 0보다 큰데 두 수 사이 이 답이 있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 나머지 것은 방정식 풀이법으로 풀어나갔다라는 것. 그렇게 기억을 하고 문제를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5번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넘겨서 다음 거 보자. 자, 솔직히 2차 부등식 풀이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도 솔직히 좀 특이한 경우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런 문제들, 요거를 어떻게 풀겠느냐, 이제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나왔어?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으면 답은 두 수 사이에 있다. 아까 앞에서 잠깐 했었지? 그리고 나서 또 밑에 거 한번 풀어볼까, 이거? x 플러스 2에다가 x 빼기 3이 0보다 크게 되면 뭐가 나와? x는 3보다 크던지 또는 큰 작작,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제 이게 답이고, 솔직히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책에서는 이걸 크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2차 분식 풀이하는 과정이.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16번부터 시작해서 17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2차 부등식이야. 좀 어려운 내용이 되기도 하고. 선생님이 아까 아침에 그랬었지. 그 밑에 문제 설명하면서 이건 고3 때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건 100% 알아야 된다 그랬어. 오늘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돼. 요거 하나. 2차 부등식, 요 풀이법 있죠. 특이한 풀이법. 요걸 좀 기억을 해야 돼. 어떤 경우냐? 첫 번째,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게 한 조건. 요게 이제 메인이야, 요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다 그 말이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 모든 x에 대하여 성립. 조건이 뭐냐? 성립 조건. 그거를 공부를 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좀 파생돼서 나오는 식들인데, 두 번째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항상 0보다 작거나 뭐 같게 한 조건까지 넣어버릴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게 한 조건. 이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지. 단 모든 x에 대해서야. 모든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성립 조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지. 대하여 성립하기 위한 조건.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얘들아.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풀어보자. 자, 항상 0보다 크려면 일단은 2차 부등식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그래프 붕 떠야 돼, 이렇게. 이게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과정.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어떤 x값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항상 뭐가 돼?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나오게 한 조건이 뭐냐? 이제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은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이렇게 교점이 없다는 소리겠지? 이 교점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요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것에 해가 되는 거지, 해. 근데 이런 해가 있으면 돼, 안 돼? 교점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교점이 있으면 0보다 작은 구간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해가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가 존재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생각나는 거 뭐가 생각나? 그렇지. 판별식이 생각이 나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요걸 기억을 해야 돼, 요거 이제 내용 설명이고, 이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요걸 외워야 돼. 뭐냐면 첫 번째, 뭘 만족해야 된다? 해가 존재하면 안 된다. 따라서 b의 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또 뭐가 돼야 되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항상 0보다 크지. 위로 볼록이 돼버리면 뭐가 될까? 0보다 항상 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든 간에 x축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 요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메인이야. 요거 외울 거야, 요거. 그러니까 애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이걸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외우고 있는 줄 알아? 0보다 크다.
그리고 판별식을 쓴다는 건 알아.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크니까 여기도 크다고 갖고 와서 써버리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얘들 일단 외울 건 요게 메인으로 외워둬야 돼. 요 부분.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게 한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고차 기수는 당연히 양수로 나와야 되겠지. 근데 특이하게 아직 이제 1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너희들이 뭘 하나 좀 특이한 경우가 나오게 되냐면 A가 0이고 B도 0이고 C가 0보다 커버리면 X에다 어떤 숫자를 넣는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도 0이고 이 자리도 0이 돼버리겠지. 그리고 C도 0보다 크게 되니까 항상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니은번은 좀 특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고 일단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억번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니은번도 알아야 돼. 2학년, 3학년 때는 크게 다루지는 않는데 1학년 때는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확실하게 외워놔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니은.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이 항상 0 이하가 되게 한 조건. 그러면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갖고 와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래프 이게 X축이라 생각하자. 항상 0보다 작기 위해서는 그래프 방향이 어떻게 나와야 돼?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어떠한 X값을 넣는다고 할지라도 항상 0보다 작잖아.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한 조건은 뭐냐? 앞에 거와 똑같은 내용인데 첫 번째, 일단 위로 볼록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이것도 X축과의 교점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한다면 0보다 큰 구간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라는 것은 는 0이 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판별식이 뭐가 나오냐면 0보다 작아야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도 0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 그런데 여기 선생님 특이하게 같단 표시까지 넣어줬지? 따라서 순간적으로 0까지는 허락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될 수가 있냐면 그렇지. 중근까지도 허락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도. 그러니까 같단 표시 들어가면 같단 표시 넣으면 돼. 여기서. 그죠? 그리고 이게 뭐 부등호 방향이 반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 똑같잖아. 0보다 작고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특이 케이스. 니은번. 뭐가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뭐가 나오면 되겠어? 0 이하로 나와주면 된다라는 거지. 여기 좀 특이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고. 다 중요한 것들이야. 다 중요한 것들인데 너희들이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억번. 요건 진짜 중요한 거니까 외워놔야 될 것 같고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게 한 조건.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고 그 다음에 0보다 항상 작게 한 조건도 그래프를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좀 이런 것들이 어렵다. 연결시키는 게 어렵다 싶으면 하나의 공식화 시켜가지고 이 부분도 우리가 외워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얘들아.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요거는 항상 0보다 크게 한 조건, 항상 0보다 작거나 작게 한 조건. 작게 한 조건이면서 근데 같단 표시만 빼버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 거야. 문제로.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 그래, 그래프로 같이 연결을 한번 지어보자. 항상 0보다 크려면 아까 말했던 이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현재 지금. 항상 0보다 크려면. 일단 그래프 방향이 어떻게 나와야 돼? 아래로 볼록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되냐? A 플러스 2가 일단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X축과의 교점이 나와버리면 뭐가 존재해? 0보다 작은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돼. 교점이 없다라는 것은 이 교점이 의미하고 있는 게 결국 는 0의 해거든 해. 다시 말하면 2차 방식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따라서 판별식 4개 짝수로 나왔네. 4분의 D공식이라고 쓸게. 우리가 판별식,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죠? 0보다 작아야 된다라 그랬었죠? 그래서 위에 걸 풀어버리면 뭐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A 플러스 2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2에서 빼기 4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따라서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이잖아. 0보다 작다.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 두 수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일단 1번 문제 답이야. 그리고 이것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풀어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이렇게 된다 하면 이제 공통인 범위가 당연히 뭘로 나오겠어요? 아이고 공통인 범위가 당연히 뭘로 나오겠어? 요걸로 공통인 범위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돼. 2학년 3학년 때는. 근데 1학년 때는 처음 배웠으니까 세밀하게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 앞에 개수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보다 크면 된다라 그랬었지? 그래서 여기도 잠깐 보면 요것도 0이고 이것도 0일 수가 있지. 동시에. 얼마나 나오면 돼? A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이 자리도 0이고 이 자리도 0이면서 4는 0보다 크다.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A가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최종적인 답은 A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 이상이 되면서 2 미만이 되는 이런 형태의 답이 이제 최종적인 형태의 답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분명히 말했지만 이건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뭐 공부한 거 다 중요하지. 근데 그 중에서도 요거 특히 요거 1번 요거 항상 0보다 크게 한 조건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그 다음에 선생님 저 하나만 할래요 하면 요거만이라도 0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이라도 좀 그래도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번 문제까지 정리가 돼 있고, 넘겨서 17번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자. 17번 문제. 자, 2차 부등식이 뭘 가져야 된다 해서 이번에는 해를 가져야 된다. 앞에 거 좀 다른 유형인데 이거는 해를 갖는다라는 의미는 0보다 큰 구간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0보다 큰 구간이 있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풀어둘 거냐? 요 A 값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줄 거예요. 답을 어떻게 풀어줄 거냐? 자, 첫 번째 봐보자.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하자. 0보다 크다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0보다 크게 되면 0보다 큰 구간 Y값이 0보다 크게 되는 코란 X값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지. 항상 어찌됐든 간에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따라서 A가 양수일 때는 무조건 해가 존재를 하는 거야. 해가.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무조건 되고, 두 번째 A가 0일 때도 보자. 근데 0일 때는 보면 안 돼. 왜요? 2차 부등식이라 했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A가 0일 때 보면 취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2차 부등식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지. 이렇게. 근데 0보다 큰 구간이 있어야 된대. 그러면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0보다 큰 구간이 없잖아. 뭐 어떻게 돼야지만이 0보다 큰 구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냐? 이 X축이 이렇게 내려와야지만이 뭐가 되냐면 0보다 큰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겠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앞에 거와 좀 반대로 X축과의 교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이 있다는 것은 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는 0의 해가. 그러면 이것도 짝수 판별식 이용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고? 해가 있어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0보다 커야 된다는 걸. 그러면 A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게 될 거고 2차 부등식이 되잖아. 2차 부등식 풀이법 0보다 작으면 두 수 사이에 있다라고 배웠죠? 이렇게. 그래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하고 어디 사이에 들어간다? 2 사이에 들어간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요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공통인 범위를 찾아주게 되면 마이너스 2하고 2 이렇게 나오면서 0보다 작다. 따라서 공통인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므로 A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0보다 작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의 답이 되는 거지.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겠어? 이것 또는 그렇지 0보다 크다. 요게 이제 최종적인 답으로 나오겠죠. 요런 문제. 요 문제는 이게 좀 어려운 거야.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 되니? 솔직히 17번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도를 따지면 한 10%밖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푸는갑다 이건 솔직히 알면 되는데 해를 갖게 한 조건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항상 성립하게 한 조건 요거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기억을 해둬야 된다 얘들아. 요거 그래서 혹시 수업을 듣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담당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요거 다시 한번 공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6번 문제는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와요. 이거는 이 내용은.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했어. 자, 다음 하나 더 있구나. 하나만 더 하자. 자, 이 범위 내에서 2차 부등식이 뭐가 돼야 돼? 항상 성립하게 한 조건. 요거를 공부를 했다. 나왔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는 이 값이 항상 뭐가 나와야 돼? 0 이하가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면 는 y로 잡았을 때 우리가 뭐냐면 0하고 3을 하나 보자. 0하고 3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범위 내에서는 항상 음수로 나와야 돼. 값이. 그죠? 그래서 그럼 이 2차식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프가 이따 꼴로 나와줘야지만이 항상 뭐가 되겠어요? 0보다 작게 되겠죠. 이 범위 내에서. 이따 꼴로 나오기 위한 우리가 뭐냐면 조건을 이제 너희들이 써줘야 돼. 뭐냐? 요 식을 하나의 fx로 잡았을 때 자, 0값을 대입했더니 음수야.
3 값을 대입했더니 이것도 음수야.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찌 됐든 간에 무조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말의 의미는 요 범위에서는 무조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음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방금 내가 말했던 게 답이 되는 건데 뭐냐? f의 0값이 음수. 근데 이제 여기서 같다는 표시까지 허락했으니까 순간적으로 0을 지나도 상관이 없잖아. 0일 때 0을 지나도 0 이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f 0일 때 0 이하. 그 다음에 f의 3일 때도 0 이하가 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무조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은 다 0보다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봐볼까 한번? 0하고 3이 있는데 이 값도 음수고 이 값도 음수야.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런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범위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뭐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음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A값 범위만 구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F로 적고 들어갔지? 대입해서 풀어볼까? 0 대입하면 A의 제곱 빼기 9가 0 이하가 되면 되고 3 대입해보자. 3 대입하면 9 더하기 3A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또 이것도 0 이하면 된다 했잖아. 그래서 동시에 만족한 걸 찾아줘야 되겠지? 이것도 2차 부등식이네? 2차 부등식 0보다 작다라 그러면 큰 작작이라 그랬었지. 아니, 이제 뭐야. 두 수 사이에 있다라 그랬죠? 그럼 A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풀어봐야 되겠죠?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3A가 0 이하로 나오고, 0 이하면 두 수 사이에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A의 범위는 두 수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 들어간다. 그럼 이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겠어?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잖아?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3과 3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과 0까지 이렇게. 따라서 공통으로 만족한 범위 이 부분이 되겠구나.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나오겠니? A는 마이너스 3과 0 이하 이 사이로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그런 소리야. 자, 여기까지 조금 설명이 길어지기는 문제 푸는 건 몇 개 없지만 문제 자체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내용 설명을 좀 길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연립 부등식이라는 거 대해서 한번 연립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할게요.